사람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K방산의 위상이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성공 신화를 앞에서 이끌었고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인재 육성에 전념하고 계신 분을 저희가 오늘 초대했는데요. 전북대학교 첨단방위산업학과 강은호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여는 말에서 예. K방산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예.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은 K만 붙으면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K 농업기술, K 문화, 네. K팝, K 예. 음식까지. 예. 방산은 어떻습니까? 금방 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K방산이라고 방산 앞에 K를 붙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국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한 분야 이거 할 때 K푸드, K컬처 이렇게 하듯이 K방산 얘기하거든요. 근데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유수의 그 세계적인 언론사가 표현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CNN이나 BBC 이런 곳에서 K방산은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또는 민주주의의 무기고다. 이 민주주의 무기고라는 뜻은 뭐냐면 민주주의가 그 공격을 받을 때 힘을 발휘해서 그걸 지켜내는 하나의 중요한 그 뭐랄까 중심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K방산 자체를 이미 세계적인 그 신흥 강자가 아니라 완전한 강자로 인정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강은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러시아, 프랑스도 들어가더라고요. 독일, 우리하고 프랑스, 뭐 이태리. 수출 입찰 경쟁할 때 보면 프랑스가 꼭 들어가서 우리가 경쟁을 보통 미국하고는 크게 경쟁을 안 하는데 독일, 프랑스, 뭐 이태리, 스페인 과거 방산 기존 강국들하고 경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네 손가락 안에는 좀 들어가 보자 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저는 작년에 이미 사실은 1년 방산 수출 수재고로만 따지면 154억 불을 달성했는데 이미 그게 4위 안에 들어간 성과를 달성한 거고요. 향후 한 이재명 정부 향후 기간 중에 5년 기간 중에 앞으로 한 4년 남았는데 지속적으로 달성을 하면 5년 평균 통산으로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쨌든 수출액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역할을 했을 텐데 천궁의 활약이 뛰어났다면서요?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던데 그게 어떤 무기인가요? 천궁이란 무기 체계는 적국 그러니까 그 대치하는 그 국가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게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데 그 중에 하나로 천공2가 아랍에미리트 이제 제가 청장 시절에 계약하고 사인을 하고 수출했는데 방위산업 청장하실 때 21년 말에 12월 31일 날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돼서 작동 중이었는데 이번에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서 미사일을 그리고 드론을 공격했을 때 이것이 명중률이 세계가 놀랄 만큼 완벽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냥 갑자기 날아온 미사일이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요격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뭐 국제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널리 알려졌습니다만 알려진 무기 체계인데 이 무기 체계는 정말 어려운 무기 체계예요. 미사일로 맞추니까 그 미사일의 속도는 그 아나운서님이 주로 군에서 복무하실 때 쏘았던 소총보다 더 빠른 속도거든요. 그걸 가서 요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갖춰야 할 무기 체계가 이게 복합 무기 체계로 하는데 감시하고 추적하는 레이더가 있어야 되고 그 레이더에 맞춰서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 통제소가 있어야 되고 또 발사대가 있어야 되고 요격하는 미사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격 미사일이. 그러니까 4개 복합 무기 체계. 그거를 이런 최첨단 그 요격용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 6, 7나라밖에 안 됩니다. 대단하네요. 예. 가성비가 또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비싼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비싼 또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데 천궁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 천궁2하고 가장 대비되는 그 미사일이 그 요격 무기 체계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많이 국민들은 우리 도민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성능은 거의 패트릭 미사일에 그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값으로 따지면 반값이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력 수준도 좋을 뿐만 아니라 네. 그걸 생산한 방산 기업들의 경영 혁신 노력도 엄청나게 좋다. 생산의 효율성, 그다음에 그 빠른 그 조달 능력, 거기에 이제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의 정책 역량도 출정이 잘 끌어와서 그런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청장도 역임하셨는데 예. 또 우리가 잘 만드는 무기가 뭐가 있나요? 수출 잘 나가는 거. 그 지해공 거의 전 분야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지상무기 체계로는 K9 자주포와 K2 전차. K9 자주포는 자주포 시장에서 세계 7%를 점유해요. 마켓 쉐어가요? 예.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자주포고 네. K2 전차도 뭐 폴란드에만 1,000대 넘게 수출을 했으니까 세계 최강의 전차 부르려고 하면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독일의 레오파드 A7,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K2 전차를 얘기할 만큼 3대 명품 전차거든요. 대단하네요. 근데 성능 면에서 에이브럼스 전차는 6.5 크기가 좀 다르고 레오파드 A7이 유사왔는데 성능 면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고, 근데 뭐 K9이건 그 저기 K2건 간에 값은 거기에 절반 정도. 그만큼 경영이 우리 기업 경영들이 좋다는 거고, 지상 무기 체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상 무기 체계 관련해서는 잠수함도 카나다가 TKM에서 경쟁을 했지만 잠수함 자체에서 밀렸다는 평가는 누구도 안 해요. 오히려 앞선다. 아쉽다. 이게 나토라고 하는 어떤 집단 방위 체제에 의존해서 캐나다가 그쪽을 선택한 것이지 밀리지 않았다고 볼 만큼 3,000도급 재래식 잠수함 가장 큰 잠수함입니다. 우수한 잠수함 그걸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호위함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필리핀이나 태국 우리 우방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세계 최강이다 보니까 함정 관련해서도 우리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미국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자국의 전투함 한 12쪽 빨리 만들어줘서 얘기할 만큼 마스가라는 이름으로 협력을 요구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함정도 그렇지. 공중무기 체계 관련은 FA-50 같은 경우 전투기도 또 잘 만들고 폴란드에도 수출했고, FA-50은 그 전투기가 하이, 미디엄, 로급이 있다면 로급에서 미디엄에 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투기예요. 그래서 수출이 여러 나라에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만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번에 이제 완전히 저 롤러에서 생산한 그 다량 생산으로 양산으로 들어가는 KF-21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4.5세대로 개발을 해서 스텔스가 완전히 채용되는 5세대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다 깔아놓은 정말 최상의 공중무기 체계 중에 하나다. 지해공 다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앞서 뭐 우리가 이제 메이저 리그에 진입을 했다 표현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후발주자이지만 그렇게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저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해요.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또 반드시 지키고. 맞습니다. 납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납기 많이 어기거든요.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겠죠. 무기 체계는 최첨단 무기 그 기술의 집합체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막 생기는데 우리는 지켜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머리도 좋고. 믿음을 주는군요.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도 이제 자국의 안보는 미국도 못 믿는다. 유럽 국가들이 이제 스스로 안보에 신경 쓰면서 방위 산업이 너무나 중요한 섹터가 됐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지요. 왜냐하면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마치고 나서 미국이 어떤 그 전 세계 전 지구촌의 경찰 역할 비슷하게 하면서 자유 세계,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 세계를 지켜내는 경찰 역할을 하면서 자유무역을 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지내놓고 나서 보면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힘에 부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흐름들이 또 미국의 기본적인 그 대외 정책 방향도 자국 중심으로 이제 변화하고 그러면 세계 경찰을 하는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나토는 거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존했었는데 미국이 빠지는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근데 유럽 국가가 러시아의 위협은 그대로 상존하는 상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란
미국과 이란과 전쟁 상황 보면서 중동 국가도 이게 스스로 지키는 힘이 없으면 맞습니다. 나라가 국민들이 참 비참해지는 걸 느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동남아 그 지형에서는 또 중국의 확장적인 활동들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도 한미동맹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이제는 동맹이 있다 하더라도 동맹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동맹이 작동이 가능하지. 맞습니다. 모든 걸 의존하는 동맹은 네. 있을 수가 없다. 맞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상황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스스로 일종의 자주국방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 안 하더라도 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다 시작됐고 많이 질주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맞습니다. 질주라는 표현이 네. 맞는지 모르지만 네. 그 정도 상황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생각합니다. 자주국방 개념이 해야죠. 이제 심어진 해야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6, 70년대에 우주 산업 연구하면서 기초학문이 발달한 것처럼 예. 이제 방위 산업은 최첨단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드론을 이용해서 무인기, 예, 그렇게 가야 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실감했잖아요. 예, 최첨단 산업의 집합체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무기 체계를 자국에서 생산하려고 하면 자국이 가질 수 있는 최첨단 기술 역량을 다 집결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전투 상황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잖아요. 못 지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자국 방산을 일으킬 때는 자국의 전체 역량을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무기 체계에 기술 발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지잖아요. 신기술이 끊임없이 여기에 접목되고 채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개발한 아까 말씀드린 지해공 전 분야의 기가 막힌 플랫폼 무기체계 갖고 있다면 여기에 다시 드론이나 유무인 복합체계나 AI가 접목된 신기술이 접목이 돼야 이 무기체계가 전투 상황에서도 작동을 하고 전쟁 상황을 지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네. 더불어서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 나가더라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방위 산업이 하는 역할은 첨단 기술의 어떤 의미에서는 실증하는 테스트베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계 방산 선진국들이 방위 산업을 네. 무기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최첨단 기술의 실증 하나의 그 통로, 테스트베드를 여기고 그걸 실험을 다 해나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 달성이 되면 전장 상황만큼 어려운 상황은 없거든요. 거기서 작동되는 신기술이면 민간 상황에서는 다 네. 작동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그 일부 많은 그 생활하는 물자 중에 많은 경우가 방산 과정에서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습득된 기술로 민수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님이 매일 쓰시는 네. 아침마다 전자레인지 많이 쓰시죠. 네네네. 전자레인지도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마이크로파의 특성을 알아내서 개발된 것이고 가장 많이 쓰시는 인터넷도 핵 개발 과정에서 알파넷 개발한 거에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요새 거의 모든 시계까지 담겨있는 GPS 네. 이거는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그 무기체계가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개발된 겁니다. 거의 지금 생활하는 현대 과학화된 제품들의 대부분은 방산 분야에서 먼저 실험을 하고 민소로 전환됐다. 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첨단 본 거네요. 기술을 끌어가는 실증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재 양성이 중요하잖아요. 방위 산업을 이끌어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립거점대학인 예. 전북대학교에 예. 첨단 방위 산업학과가 마련이 됐죠. 경쟁률도 엄청 치열했다면서요. 이제 그 학부 과정의 한 과로서는 국내 최초로 그 개설이 됐고 네. 우리 학생들 모집을 했는데 입결이라고 입학 결과라고 하잖아요. 입학 결과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뭐 전국 단위잖아요. 또. 전국 단위로 네. 왔고 뭐 국내 최고 공대 어느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 좋은 학생들이 왔고 그리고 젊은 교수님들이 다 투입이 됐고 제가 한 가지 여기 이제 대부분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청장 마치고 청장 시절도 그렇고 마치고 이제 4년간 여기서 움직였지만 많은 학교를 접했는데 전북대가 엄청나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일 것 같은데
순전히 자기 고집만 내세우진 않습니다.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요. 네. 학교 내가 보통 학과별로 엄청나게 경쟁하면서 문이 닫혀 있거든요. 협업 안 해요. 근데 소통이 잘 안 예, 되는 경우가 많죠. 많죠. 특히나 교수님들 네, 더욱이 네. 전문성이 워낙 출중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분야를 막 우선만 하는데 이 첨단 방산학과는 전부 그때 공대 10개 과가 연합해서 만든 과입니다. 거기에 이제 양호분 총장은 현재 총장님의 리더십도 출중했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교수님들이 협업이 이루어져서 그런 그 융합 과정부터 출발을 했어요. 10개 과가. 그러면서 첨단 방사를 만들고 지금도 그런 형태로 그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 소속된 교수님, 전임 교수님도 계시지만 협업하는 교수님들이 공대뿐만 아니라 문과 쪽에 군사 전략하는 교수님까지 개입해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죠. 네. 요즘은 뭐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들이 1등 신랑감이라고 하는데 미래에는 첨단 방위 산업학과 학생들이 좀 많이 배출돼서 예. 미래 첨단 산업의 주역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진로 전망도 굉장히 밝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저기 이제 불과 한 달 전쯤에 채용 연계형 그 협약을 다 맺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유수의 방산 기업들이 다 참여해서 근 20여 개가 참여해서 네. 이 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우리 과 과목을 주 복수 전공처럼 한 학생들 채용하는 기업이 한 20여가 약속해서 1명 내지 2명 또 많으면 3명까지 하겠다. 거기에는 또 관심을 보이는 국제 방산 대기업들도 이를테면 또 보잉이나 이 학과가 탈레스나, 제대로 산학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탈레스나 예. 뭐 BA나 이런 기업들도 우리 과에 관심을 가지고 와서 특강도 해주고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제가 볼 때는 첨단 방산학과는 이제 제가 볼 인기 때 학과가 될것 완전히 같은데. 정착 잘 했고 네네네. 또 좋은 성과도 최근에 내고 있고 네, 뭐 상 하나 받았던데요. 그 2026 미래차 인공지능 예. 자율주행 경진 대회에서 예, 예. 대상도 받고 뭐 동상도 받고 제자들이 예. 자랑을 좀 해주세요. 큰 상 받았으니까. 이제 저 교육부로부터 그 저희 과가 중심이 돼서 피지컬 AI 부트캠프 국방 분야 인재 양성하는 학과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교육부도 지원받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 과 교수님 중에 아주 특출한 교수님이 이제 부트캠프에 제가 단장이고 부단장인데 그 교수님이 중심이 돼서 팀 2개 팀이 저희 그 학교 전북대학교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장소는 이제 성균관대가 그 중심이 되어 열었지만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까지 참여하는데 이 경진대회를 열었거든요. 11개 대학 19개 팀 나왔더라고요. 11개 네. 대학이 이런 유사한 사업단이 있는데 19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상하고 동상을 받았거든요. 대상 팀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휘둥그레 팀. 자율주행. 그래서 휘둥그레하게 만들었죠.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를 해가지고 자율주행하고 하는 모습을 이제 로봇으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 그 팀하고 그다음에 동상까지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 싹쓸이한 거 아닌가요? 1등과 그러니까 초 1등과 네. 3등을 한 꼴이니까 우수하죠. 예, 네. 두 팀이 나가서 두 팀 다 수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또 큰 희망감을 줬던 현대차의 9조 원 새만금 투자도 예. 이 학생들이 바로 갈 수 있는 피지컬 AI 네. 중심으로 투자를 하니까 네. 그 첨단 방산학과가 가장 중점을 두는 파트가 이제 크게 따지면 한 세 파트인데 하나는 방산과 군사 전략 파트에 대한 공부를 시키는 거. 예. 두 번째는 피지컬 AI를 기본으로 한 자율주행이나 무인, 유무인 복합 체계. 그러니까 피지컬 AI는 눈에 보이는 로봇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방산 분야에 눈에 보이는 로봇, 경계 로봇도 만들고 얘가 또 어떤 전투 로봇도 만들고 실어 나르는 어떤 군수 로봇도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 로보틱스가 나중에는 산업화되면 그게 다 자동차 산업이 될 수 있고 가장 어려운 게 간병인 로봇이래요. 감정까지 알아야 되고 네. 촉감이 있으니까 그 산업까지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 피지컬 AI 집중 투자지로 현대차가 새만금을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재는 저희 과에서 많은 부분 양성해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중점도는 뭐냐가 군사 전략, 방산 전략 정책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방산 분야,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사이버 세큐리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파트여서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양성으로 몇 년간 또
기업에 들어가서 네. 2, 3년 훈련받을 필요 없이 집중해서 교육시키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삼전 닉스 때문에 그냥 반도체 소부장이라도 예, 예. 전북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정말 귀한 게 온 거네요. 지금 아나운서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제 반도체 전남 간 거에 대해서 그 박수 쳐보내고 전남 도민들한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박수 쳐보내고 또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효과, 산업 효과가 가지는 게 저는 피지컬 AI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는 소부장 말씀하셨는데 소재 측면에서 탄소 소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효성에서 우리 탄소소묘 오랜 대공장을 투자했죠. 했고 예. 전라북도 투자했는데 이것이 네. 미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입니다. 드론이나 유무인부 갑자기 갈 때 탄소소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무게는 한 6분의 1인데 강도는 10배, 11배가 세요. 가벼우면서 가벼우면서 예. 강도가 세단 말입니다. 맞아요. 향후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은 가벼워야 되는데 강도가 세야 돼요. 그거를 집산지가 여기에요. 이번에 방산혁신 클러스터 전라북도가 지정이 됐는데 네. 이거를 기반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서 피지컬 AI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향후 산업 발전 측면에서 보면 확산 효과 보면 9조 원이지만 900조, 9천조도 될 수 있다. 거기에 핵심 허브가 전라북도고 새만금이 될 수 있다. 지식 집단은 우리 전북대가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 전라북도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 다른 대학들, 전주대, 완강대, 또 군산대 이런데, 네. 그 여기 우석대 이런 그 교수님들이 좋은 분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이 연합해서 같이 합동 연구를 하고 그 끌어가고 좋은 인재 양성을 하고 거기에 또 기존에 있는 전북에 있는 기업들이 합동을 해서 소재 중심으로 나가되 피지컬 레이까지 나간다면 산업 파급 효과는 전남에 가는 800조, 900조 박수 쳐주지만 그게 부럽지 않을 만큼 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면서 희망이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고무적인 게 예. 우리 인프라가 참 잘 갖춰져 있네요. 예, 방위산업 클러스터화하기에 타 지역하고도 갖춰져 지금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예. 방위산업은. 이제 경쟁뿐만 아니라 타 네. 지역하고 협업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냐면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데 한 지역의 첨단 기술 전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가지고 있는 소재, 그다음에 피지컬 AI로 발전시키는 것과 같이 마지막 완성품을 생산하는 제조 과정은 또 경남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핵심 구성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공장은 또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협업 구조를 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로 무주에 이번에 현대 로템이 그 우주 산업 관련 연구 시설과 투자를 한다고 네.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발사체의 가장 핵심인 엔진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그런 저 연구소와 공장을 거기다 생산 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발사체만 가지고 우주는 못 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여타 우주 산업은 전남에 있는 고흥 중심에 거기도 있을 수 있고 창원 쪽에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이런 지역들로 협업은 많이 필요하죠. 그 협업 리딩을 전라북도 먼저 하면 우선적으로 하면 주도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설 수 있고 네. 중요한 것은 핵심 구성품과 지적 집합을 얼마만큼 빨리 발전시켜 리딩할 거냐 이 경쟁이지 다른 지역과 서로 산업을 뺏어오려 하는 경쟁은 아니고 협업하는 구조인데 누가 리딩할 거냐 전북이 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를 먼저 제기하고 예. 지적 대안을 빨리 제기하는 쪽이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알겠습니다. 리딩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아마 또 수험생 자녀 준 가정에서도 예. 보고 계실 텐데 예. 무슨 학과를 보내야 되는지 또 미래에 또 예.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이 학과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첨단 방산학과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 이미 뭐 입결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만 K방산은 향후에 세계 4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네. 분명히 달성할 거로 생각하고 전북대 첨단방산학과는 K방산 4대 강국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는 과고 그렇게 양성될 겁니다. 취업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최고의 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를 만들고 싶으시면 전북대 첨단방산학과에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향후 10내지 15년 우리 K방산 주요 방산 기업의 최고 CEO부터
핵심 인재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아우 좋습니다. 반도체 이상입니다. 예. 최첨단 분야의 주역이 전북대학교에서 예. 많이 배출이 되고 예. 방위 산업 클러스터에 우리가 그 협력을 할 때 꼭 리딩 예. 이끌어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오늘- JTB가 이렇게 해주신 네. 것이 우리 도민들의 힘을 모아주고 네, 거기서 또 우리 JTB가 또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네,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더위가 뭐 쉽게 물러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럴 때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올해 굉장히 알차게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열리는 것 같은데 시원한 공연장에서 공연 보시면서 더위를 좀 날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